제2화 심정지 4분의 기적 병원 밖 심정지는 90%가 죽는다. 병원 밖 심정지는 소생률 10%이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4분의 기적을 아시는지요? 심정지일 때 곁에 누가 있는가 생사를 그것이 가른다. 응급실에는 다양한 운명을 지닌 사람이 오간다. 특히 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무조건 응급실로 찾아와야만 한다. 오늘 첫 번째로 심장이 멈춘 환자가 들어왔다. 신부전을 앓던 고령 남성이었다. 평소에도 숨이 가빠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와 집에 돌아오다가 환자가 휠체어에서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을 포착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연락을 받고 전산으로 병력까지 조회해뒀다. 즉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셨나요? 네. 제가 신고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심장이 좋지 않아 언제든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밖 심정지는 소생 확률이 10% 정도입니다. 고령이라 더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환자는 신부전으로 전신부종이 심했다. 생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8분 만에 환자의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 의식까지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알아챈 것이 유효해 보였다.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환자실에 연락해 환자를 입원시켰다. 죽음에서 아버지를 구해낸 아들은 묵묵히 중환자실로 따라갔다. 3시간 뒤 두 번째 심정지 환자가 왔다. 고령의 남성이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역시 노환으로 거동이 어려웠다. 집에서만 생활한 지 2년이 넘었고 스스로 화장실 정도만 간다고 했다. 평소 아내는 환자가 천천히 화장실에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환자는 그날따라 부산하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내 큰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번에도 보호자는 화장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만 노환이 심해서 소생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번 심정지 환자는 아주 마른 몸이었다. 경험적으로 좋은 예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쩐지 기대감이 들었다. 첫 번째 환자가 소생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확히 14분 만에 환자의 심박이 돌아왔다. 역시 의식을 회복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아내가 즉시 발견한 것이 생환에 결정적이었다. 나는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했다. 곧 다른 가족도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심장 모니터 소리와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다. 곧 세 번째 심정지 환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지병이 없던 젊은 남성이었다.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가 심정지 상태의 남편을 발견했다고 했다. 환자는 똑같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내원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구급대는 그의 목을 감싸고 있던 넥타이를 가지고 왔다.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했다. 나는 상황 파악을 위해 아내에게 물었다. 정확히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회사에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래도 안 좋은 느낌은 있지 않았습니까? 실은 출근할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심정지가 언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환자 몸은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낯빛이 검었고 심장에서는 전기 신호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 심장이 멎은 지 오래되어 보였다. 예상대로 30분이 넘게 심폐소생술에 반응이 없었다. 아내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나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의 첫 사망 진단서를 썼다. 환자는 영안실로 안치되었다. 근무를 정리하기 위해 환자 명단을 열었다. 오늘 심정지 환자는 3명이었다. 2명은 살아남아 중환자실에 있지만 1명은 그러지 못했다. 나는 안타까운 한 환자를 생각했다. 그의 육체가 가장 젊고 건강했지만 막상 심장이 멈추는 순간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결정적 차이였다. 이곳에선 삶의 순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게 손길을 내미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여기선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중요했다. 이 글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찰나의 순간 우리의 손길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심폐소생술 CTR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로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단 4분에서 6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생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골든 타임 안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죠. 바로 여기서 심폐소생술 CPR이 빛을 발합니다. CPR은 멈춘 심장을 대신해 뇌와 장기에 산소 공급을 유지시켜주는 응급처치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유지 행위입니다. 실제로 심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즉시 CPR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PR은 전문가만이 하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법만 익힌다면 누구든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PR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크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강하고 빠르게 가슴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로 압박해야 합니다. CPR의 순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환자의 반응 확인 및 119 신고하기. 2. 가슴 압박 30회 하기. 3. 인공호흡 2회 하기. 어려우면 가슴 압박 계속. 4. 반복하기입니다. 만약 인공호흡이 어렵거나 꺼려진다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 즉 AED입니다.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 자동심장 충격기이며 요즘은 공공장소에 비치된 AED는 음성 안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CPR과 AED의 적절한 사용은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CPR 교육은 우리 주변의 보건소, 소방서,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의 투자로 우리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CPR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리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